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20차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기립하셔서 태극기를 향하여 주십시오. 태극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작성해 주십시오. 그럼 먼저 조배숙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 의원입니다. 광주에 오면 항상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긴장이 됩니다. 광주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심장이고 우리 광주 시민들의 정치 의식이 굉장히 높으시고 또 행동 양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역시 광주는 다르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최근에 지방의원 선거구 확정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째 뽑는 야합을 했습니다. 두 당이 기득권 정치, 패권 정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원조 적폐 세력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욕하면서 배운다는 속담처럼 더민주당은 적폐 청산한다더니 적폐 제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지방분권 개헌 의지가 있다면 지방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말살한 4인 선거구, 원상복구 등 상응한 조치가 없다면 민주평화당은 앞으로 정부, 여당과 협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역시 달랐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질답게 민심 그대로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민주평화당의 또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호남에서 양당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4인 선거구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광주 시민들과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MB가 구속이 됐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 측면에서는
평범한 일이지만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구속된 그 사태는 국가의 불행입니다. MB 범죄는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MB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BBK와 다스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덮어졌습니다. 그리고 MB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제대로 밝혔다면 MB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다른 대통령과 함께 전혀 다른 길을 갔을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계를 2007년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검찰은 MB의 범죄 사건 전무와 함께 2007년 당시에 이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왜 덮어졌는지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도 대통령을 뽑아놓고 후회하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해서 세계를 상대로 위장 평화쇼를 해서 탄 것이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홍 대표님께 노벨위원회의 선정 이유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그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이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진입하는 분기점이 됐다. 이후 그는 민주체제의 강화와 국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 대통령은 햇볕 정책을 통해 남북한 간에 50년 이상 계속된 전쟁과 적대감을 해소하려 노력했다. 그의 방북은 남북한 간 긴장 완화 과정의 활력이 됐다. 이제 한반도에서 냉전 종식에 대한 희망이 돌고 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한반도의 화해를 위해 북한과 관련국 지도자들이 기여한 점을 인정하며 한반도에서의 통일을 기원한다. 광주 시민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영광인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대해 막말을 하는 홍 대표님. 홍 대표님이 제1야당의 대표라는 것이 세계를 상대로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병환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호남해산 확보의 원조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환, 우리 광주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민주평화당은 호남과 촛불 민심을 저버리고 수보수 세력과 야합을 추진하는 세력과 함께할 수 없어 오로지 호남 민심을 받들기 위한 충정에서 장당되었습니다. 우리 평화당은 호남인들의 뜻을 받들어 촛불혁명을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적 정통성과 지역 발전이 꼭 함께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 호남은 단일 정당 체제로 인한 인사 예산에서의 투대접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지난 총선에서 정당 간의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지난해에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호남이 사상 최대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호남의 일당 독재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꾼 바로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단일 정당 체제의 폐해를 절대 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적인 정통성을 가진 정당 간 선의의 경쟁만이 지역 발전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평화당에는 박지원 전 대표, 전동영 전 대통령 후보, 선정배 전 대표를 비롯한 호남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포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 부산, 인천, 강원도 땅이 창당되는 등 평화당이 아직 창당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호남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세력은 비록 미흡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와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진정한 호남 지킴이 호남 예산의 파수꾼입니다. 지난해 에너지별리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금년에는 광융합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켜 광주가 에너지산업과 광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3천억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1,000억을 넘는 첨단 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예산 등 미래 성장 동력은 물론이고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와 광주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등 호남 발전을 위한 SOC 사업 역시 착착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단기간 그린벨트 해제로 조성된 45만 평 규모의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완성이자 신규 일자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민주평화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광주의 3대 경제 핵심 축인 에너지, 자동차, 문화 콘텐츠 산업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우리 평화당은 이 사업들을 키우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우리 당 예결특위에 우리 당 의원님들이 5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조배수 의원님, 황주영 의원님, 우리 김경진 의원님, 정인화 의원님, 김종희 의원님이 예결특위 의원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추경은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역 예산이 확실히 반영되도록 철저한 무장을 하고 챙기겠습니다.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남북예술단 공연 등 비정치적 분야부터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제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5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비핵화의 분수령입니다. 그런데 보수 야당은 위장 평화쇼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기획이라며 정상회담 발목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추적의 정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정당이기 때문에 남북 평화체제의 정착으로 실질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하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진 최고위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참으로 사필 규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금 장병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호남 지역 예산 사상 최대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KTX 호남선 2단계 공사, 광주에서 순천을 이어서 부산까지 가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광주, 강진, 완도로 이어지는 고속국도 사업, 또 실감 콘텐츠 사업, 인공지능 창업단지 사업 등 여러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저희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이렇게 작년에 확보했던 사업과 예산들이 꼼꼼하게 시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역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금호타이어 문제를 포함해서
지역에서 수출량이 대체로 15에서 30% 정도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실물 경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저희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민주평화당은 지역에서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풀뿌리 일꾼을 반드시 선발해서 당선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영일 최고위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윤영일 의원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이 지역에 CEO 한 12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호남 하면 가장 중요한 예산이 SOC 예산이요, 농업 예산인데 그런 거를 나서서 확보해주고 노력을 했던 당이 우리 민주평화당이다 하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격려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주문이 있으시더라고요. 민주평화당이 오로지 우리 호남의 굳건한 기반 가지고 호남 정신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지역 경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지역이요. 지지난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말씀드린 철강 관세비 예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 등 이 주요 철강 수출국, 특히 자동차 관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광주 지역 경제가 대미 수출에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의 대미 수출액은 전체 한 150억 불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대미 수출액이 41억 한 5천 불 정도 됩니다. 약 30%에 육박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우리 광주 지역의 대미 수출액이 2년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5, 6%, 7%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광주 지역의 최대 주요 수출 품목이 승용차, 타이어, 전기자동차, 그러한 자동차 관련 산업들입니다. 이러한 한미 FTA 최대 수의 자동차 산업이 우리 광주 지역에서는 뚜레산 감소세를 보이면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한미 FTA로 2012년부터 15년까지 자동차 관세가 2.5%였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무관세였지요. 무관세로 수출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자동차 수출이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 주요 산업 수출 전략이 재정비가 돼야 되고 대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한마디로 자동차 산업의 수출 감소는 정부 및 업계의 산업 전략 실패하고 직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 경쟁력 및 광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 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는 점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오늘 헌법 얘기 조금만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그러더라고요. 헌법 개정안 발표를 두고 이거 TV 광고도 아닌데 왜 개정안 발표가 찔끔찔끔 이런가 하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그러한 정부 유도 국민들은 잊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문제를 저는 또 한 번 좀 짚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는 내각이 있고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국무의 중심이 국무회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헌법 역시도 국무회의 중심으로 심의되어지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비서실이 나섰죠. 법무장관 제껴놓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죠.
민정수석이 특감까지 하고 다녔죠. 개정안 설명하느라고요. 헌법 제89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요. 즉 대통령 발의의 헌법 개정이 선거 공약용으로 선거 공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공약용으로 홍보용으로 쓰이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새 토지 공개념 문제도 나오고요. 토지 공개념만 하더라도 또 헌법입니다. 헌법 제122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토지 공개념이 확장이 되어지게 된다면 사회주의적인 한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국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강화 저희들도 주장했던 바입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여지껏 폐를 겪어왔던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보자, 없애보자 하고 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4년 중임제입니다. 보장하건대는 8년간 대통령제 보장하겠다는 얘기하고도 통하는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를 극복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헌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게 되면 국회에서는 찬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말씀 그대로 우리 국회도로 해결해라.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개재가 돼 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야당들 다 반대한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개헌 의지도 없지 아니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이 모두 반대해서 통과될 여지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정치적인 정략적인 그러한 이 홍보용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준현 최고위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더 이상 정치를 희화화하지 말고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시길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장평화쇼라고 폄하하는 막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앞으로 노벨상을 받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져오는 막말입니다. 또 자기 당의 중진들에게 바퀴벌레, 연탄가스 이런 막말을 하면서 아예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을 비웃게 하고 또 희화화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야당을 싸잡아서 격을 낮추게 만드는 그런 물귀신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과거 대지 발정제 사건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투 사건의 출발점이고 이것도 철저히 본인은 사과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만약에 동계 막말 올림픽이 있다면 홍준표 대표는 금메달감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야당,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와 의원과 또 당원들은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야당을 위해서도 홍준표 대표의 사퇴는 물론 정계 은퇴를 주장하셔야 자유한국당이 미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에 저희들 최고위원회를 하고 오늘 저녁 5시까지 결의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창당된 지가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중심, 우리 광주에서
국민의당을 만들어 주셨고 또 민주평화당을 만들어 주셨고 또 김대중 정신을 이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바로 광주입니다. 저는 부산이 고향이지만 끝까지 김대중 정신을 가지고 20년 이상을 같이 함께 해왔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광주에서부터 큰 불길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민주와 평화와 민생과 평등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당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장님, 또 김성환 동부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대변인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시당위원장. 시당위원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광주시당 위원장이십니다. 예, 광주시당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를 찾아주신 우리 조배숙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설회의가 끝나면은 바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무등시장으로 가서 26개 전통시장 상해 대표분들과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또 광산업 대표 방문해서 광산업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또 오후에는 광주 시민들과 당원들이 모여서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민주평화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입니다. 호남 정신, 5.18 정신, 김대중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호남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정당입니다. 인사와 예산, 또 호남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민주평화당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호남이 주도하는 계획을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얻어내서 호남에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해야겠습니다. 호남이 승리하면 민주평화당이 승리합니다. 이곳에서 호남에서 정의로운 광주 시민과 함께 승리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광주가 평화당을 선택하면 호남은 물론 전국에서 민주평화당 바람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평화당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집권 여당은 없고 대통령만 있다는 비아냥거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 전역에 걸려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현수막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후보들의 자질, 능력을 내세워 검증받기보다는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문재인 마케팅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만 믿고 온 나라에서 대통령 사진만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집권여당 후보자들의 모습에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초기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중앙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언제든지 주민들 곁에서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대통령 사진 뒤에 숨겨진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 더욱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주민들 곁에서 애환을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는 지역의 일꾼들을 후보로 내세우겠습니다. 자질이 검증된 능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광주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 대표이신 천정배 의원님이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평화당은 호남 개혁을 대표하는 정당입니다. 민주평화당은 호남 개혁 세력 집권의 길을 열어갈 유일한 정당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화당의 헌정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과 선거제도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발 개헌과 지방의원 선거구제 확정 과정은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개혁성뿐만 아니라 그 한계까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헌안은 5.18 정신을 명시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등 바람직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은 극히 미온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꿔야 이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 합의이고 여야 간의 정치권의 합의입니다. 우리 평화당은 그 최소한의 장치로서 총리 추천제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각 책임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모든 선진국들은 거의 예외 없이 내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각제로 감으로써 상생과 협치의 시대, 그리고 책임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여러 국민적 인식 또 문재인 정부의 입장,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 평화당은 그 최소한의 권력 분산의 장치로서 총리 추천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총리 추천제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총리,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는 총리가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원적 권력구조가 될 것이고, 대통령과 총리 간의 갈등과 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러나 총리 추천제는 지금의 제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제도의 그 절차의 순서만 좀 바꾼 겁니다. 국회가 먼저 총리를 추천하고 그 추천된 총리를 대통령이 마음에 들면 임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 간의 협의를 거쳐서 총리를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임명된 총리는 대통령의 부하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탄핵이 되든 정치적 책임을 묻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민주평화당이 제시하고 있는 총리 추천제는 사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부터도 늘 제시해왔던 책임 총리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헌법에서는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게 돼 있고 또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책임 총리 역할을 하라고 현 총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됩니까? 아무리 그동안 책임 총리제를 부르짖었지만 현재의 헌법 구조에서 총리는 역시 총리 자신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허수아비,
좀 시험팀합니다만은 그냥 그런 역할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총리 추천제라는 최소한도의 권력 분산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분권형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 자행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우리 조배석 대표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 패권을 지키는 데는 개혁도 팽개치고 이른바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과도 짬짬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양두구육입니다. 양의 탈을 썼지만 이와 같은 짓을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개혁이다 적폐청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한번 끝났다고 해서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조배석 대표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평화당 지도부에 건의합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을 때까지 쪼개진 2인으로 쪼갠 그 선거구제를 다시 4인 선거구로 원상 회복할 때까지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와 어떤 협력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계속되는 한 협력은커녕 이제 정부에 대한 확실한 반대 세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독수리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저는 작년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정부에 담겠다. 그 순간에 저는 옆에 앉은 동료 의원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제 광주와 호남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95%가 되리라.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방법으로 5.18 정신을 헌법에 담을 것입니까? 헌법을 개정할 국회의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까지 찬성해 줘야 헌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과 민주당과 그 수뇌부들이 개헌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개헌안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 이런 것이 개헌으로 가는 길입니까? 될 개헌도 안 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21석짜리 민주당을 위한 개헌안입니다. 모든 야당들이 반대하고 개헌을 물고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광주 시민들께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유일한 대안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에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국민의 정치적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로 만든다면 분권형 권력구조도 해볼 수 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민심그대로 선거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타협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 발표한 개헌안을 고수할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최소한 우리가 제시한 총리 추천제 정도라도 받아서 분권형 개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서로 대타협을 함으로써 5.18 정신도 헌법에 넣고
개헌도 이루고 선거제도도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국민들이 바라는 제도를 이루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6일 날 개헌을 발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야 정당들이 끝장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의 지도부가 대통령의 독려를 받아가면서 야당과 개헌을 이루기 위한 끝장 협상을 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개헌의 역사적인 기회, 잘못하면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경직된 태도로 인해서 소탁 배신이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다음은 김성환 광주동 구청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간단히 인사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민주평화당 정덕수 대표님, 장경환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께서 광주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인기에 편승한 후보를 뽑느냐, 진정으로 지역의 가치를, 지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후보를 뽑느냐, 양당 간의 선택의 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우리 당이 창당 이제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 광주 시민들의 관심도가 그리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은 선거를 항상 무의미한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은 일당 지배의 그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실 것이고, 문재인 정부,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대다수가 선호하셨던 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오만해지지 않도록 대안 정당을 선택하리라, 경쟁 구도를 만들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대안은 우리 민주평화당입니다. 실제 우리 호남이 2년 전에 뽑아주신 우리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우리 민주평화당에 몸을 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민주평화당이 호남에 그리고 광주에 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이 우리 광주 시민의 마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 또한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선거에 당의 부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당의 미래를 위해서,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를 찾아주신 우리 당의 지도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은방 의장님 계신가요? 네, 안 계시면 공개회의 이걸로 마치고 비공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